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창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유난히도 쓸쓸하게 들리던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70세 되신 박종우 어르신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반듯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시던 분이 그날따라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평소와 다르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조차 버거워 보이셔서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선생님, 요즘 도통 잠을 못 자겠어요.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조용한데 제 심장 소리만 천둥처럼 크게 들려서 두근거리고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하시길래 청진기를 대어보고 혈액 검사며 심전도 검사까지 꼼꼼하게 해봤더니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건강한 상태였기에 이건 분명 마음의 병이구나 싶어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혹시 요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 올린 듯한 무거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천천히 입을 떼시더라고요. 2년 전에 평생을 함께 온 부인분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셨는데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이 하도 아직 정정하고 젊으신데 혼자 궁상맞게 그러지 말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라고 성화를 대셔서 등 떠밀리듯 6개월 전부터 새로운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정말 좋았답니다. 제 마치 회색빛이었던 세상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으셨대요. 혼자 먹던 차가운 밥상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공원을 산책할 때 발을 맞춰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 가슴 벅차게 즐거우셨대요.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설렘은 서서히 족쇄가 되어 어르신의 발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자꾸만 어르신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간섭을 하시는 거죠. 지금 어디 가시냐? 누구를 만나시냐? 왜 전화를 바로 안 받으셨냐?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답니다. 박 어르신은 본래 성향이 조용히 사색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늦은 오후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느끼는 평화로움, 그런 것들이 삶에 낙이셨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공습경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작은 일에도 서운하다고 토라지시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다그치시는 통에 처음에 느꼈던 그 따스한 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뼈저리게 외롭고 지치셨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나 할까요? 옆에 누군가 있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그 벽이 더 높게만 느껴지셨던 거죠. 선생님, 저 이상한 건가요? 남들은 다 짝이 없어고 외롭다는데 저는 좋은 분 만났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죠?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죄책감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름진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이런 고민을 삭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25년 넘게 의사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65세 이후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다가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어 불면증, 소화불량, 혈압 상승, 심지어는 깊은 우울증의 늪에 빠지시는 경우까지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노년의 욕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만큼은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65세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게 사회적 통념처럼 꼭 좋은 선택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혼자 사는 걸 뭔가 결핍된 상태 혹은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배우자를 여의신 분들한테 그 긴 밤을 외롭게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래? 늙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지. 라는 말들을 위로란 이름으로 무심코 던지곤 하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25년간 지켜봐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요. 혼자 산다는 게 꼭 고독하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억지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는 독약보다 더 해롭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왜 65세 이후에는 혼자 사는 게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일 수 있는지 그 깊은 내막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 그 소중한 페이지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 결정하시는데 큰 나침반이 되어 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뇌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채널 고정하시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마음을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종우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분의 떨리는 손끝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시는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 때문에 기가 빨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대, 30대 때는 연애하면서 불같이 싸우고 갈등이 생겨도 우리 몸과 마음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잖아요. 밤새 술 마시며 고민해도 다음날 툭 털고 일어나 출근할 수 있었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잊어버리곤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아요. 젊을 땐 폭풍우가 몰아쳐도 금방 다시 맑게 개었지만 지금은 작은 비바람에도 며칠씩 몸살을 앓게 됩니다. 신경계가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작은 말다툼 하나에도 심장이 벌렁거려 며칠씩 잠을 설치시고 입맛이 뚝 떨어져 소화가 안 되시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4세 남성분이신데 8년 전 부인분을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돌아오는 길에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시고 점심은 경로당 친구분들과 어울려 드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바둑을 두시며 나름대로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만난 한 여성분과 마음이 맞아 가까워지시면서 그 평화로운 호수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참 좋았는데 점점 그분이 김어르신의 생활 하나하나에 현미경을 들이대듯 간섭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매일 영양가도 없는 바둑만 두시냐? 생산적인 걸 해라. 왜 그 친구들은 수준이 안 맞는데 만나냐? 심지어는 자녀분들한테 안부 전화하시는 것까지 자식들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하냐? 며 타박을 하셨대요. 김 어르신이 숨이 턱 막혀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을 재보니 수축기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약 잘 드시고 식단 관리하셔서 120대로 아주 조절이 잘 되시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놀라서 어르신 요즘 무슨 큰일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그제야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 신경이 곤두서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속에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김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그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거짓말처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훨씬 맑아지셨고요.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있을 때 외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눈치 보느라 쭈그러드는 게 진짜 외롭고 비참한 거였어요.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에게 평온함 대신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남은 건강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낡은 소파처럼 편안하게 감싸줘야지 가시방석처럼 앉아있는 내내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낭만적인 사랑 앞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좀 그렇다고,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65세 이후에는 재정 문제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돈, 평생 땀 흘려 모으신 그 자산이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버팀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데이트 비용, 식사비, 선물비, 여행비. 젊었을 때는 괜찮았죠. 돈? 쓰면 또 벌면 되지. 젊음이 미천인데 하는 패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헐어쓴 곶감은 다시 채워 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민호 어르신 사연을 들어보세요. 69세 되신 분인데 부인분과 사별하시고 적적해 하시다가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옛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다 급속도로 가까워지셔서 몇 달 만에 살림을 합치셨죠. 이 어르신이 원래 성격이 호탕하시고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더 여유 있으니까 하시면서 외식할 때마다 지갑을 여시고 그분 집이 낡았다며 인테리어도 싹 바꿔주시고 최신형 가전제품도 척척 사들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시니까 장호가 썰물 빠지듯 확 줄어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요. 덜컥 겁이 나셔서 조심스럽게 파트너분께 우리 이제 좀 아껴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시더래요. 이제 와서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야?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하시면서 크게 싸우셨대요. 그 후로 금이 간 관계는 다시 붙지 않았고 결국 헤어지셨는데 이미 써버린 돈은 연기처럼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텅 빈 통장을 들고 저한테 오셔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돈이 없어진 것도 속상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저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제 주머니를 좋아했던 건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사람을 잃고 돈도 잃고 남은 건 배신감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혼인신고라도 하시게 되면 그건 기존의 자녀분들한테 남겨주시려고 했던 재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재산은 우리 몫단이었어요. 하며 자녀들이 반발하고 새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평생 화목했던 이 가족 사이가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라는 삭막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더 냉철하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청춘을 바쳐 모으신 그 돈,
그걸 지키시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상의 리듬과 소중한 개인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면서 나름대로 구축해 놓으신 나만의 성, 같은 생활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시간,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소파에 누워 낮잠을 즐기는 시간, 늦은 밤 혼자서 옛날 영화를 보며 맥주 한 캔 하는 시간. 남들 보기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루틴들이 실은 우리 정신 건강을 지탱해주는 아주 단단한 기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측 가능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정서적 평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타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리듬이 와장창 깨집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고 싶은데 상대방은 올빼미형이라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하고,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상대방은 하루 종일 TV를 크게 틀어놓아야 적성이 풀리고,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엄청난 스트레스 덩어리가 됩니다. 최정식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이 세 남성분이신데 10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나름의 완벽한 루틴을 만드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뒷산 약수터까지 등산을 다녀오시고, 아침은 직접 된장찌개 끓여 드시고, 오전에는 텃밭 가꾸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시니까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분을 만나시면서 같이 살게 되셨어요. 그분은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는 걸 낙으로 삼는 분이셨대요. 당연히 아침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시고요. 최 어르신은 새벽에 눈이 떠져도 그분 깨실까봐 숨죽여가며 까치발로 다니셔야 했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날까봐 아침밥도 제대로 못 해 드시고 등산도 못 가시게 됐어요. 밤에는 TV 불빛과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시고, 낮에는 피곤해서 텃밭도 못 가시고, 몇 달 지나니까 어르신께서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선생님, 내 집인데 남의 집에 얹혀다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겠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요. 이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합의에 따로 사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최 어르신의 우울 증상은 봄눈 녹듯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새벽 공기 마시며 등산 다니시고 흙 만지며 텃밭 가꾸시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시니까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다듬어 오신 그 생활 방식,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송두리째 포기하고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노년의 욕구,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이런 진심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간병 부담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감성적인 부분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65세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면 상대방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플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 모두 늙어가고 몸이라는 기계는 낡아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인이 아닌 간병인의 역할을 떠맡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 가족분들 많이 봐왔는데, 환자를 돌보다가 간병하시는 분이 먼저 쓰러지시는 소위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겨운 경우도 많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뼈가 삭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는 바닥을 치게 되죠. 한상민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7세 되신 분인데 성당에서 만난 분과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천사같이 고운 분이셨대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합치셨죠.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분의 건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동조차 힘들어지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셨죠. 한 어르신이 그분의 손발이 되어 모든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목욕시켜 드리는 것부터 시간 맞춰 약 챙겨 드리는 것,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 밤중에 아프다고 하시면 주물러 드리는 것까지.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10kg이 빠지셔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더라고요. 혈압도 위험수위까지 높아지셨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 눈은 퀭하고 손은 덜덜 떨고 계셨어요. 선생님,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해요. 근데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나이인데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게 이렇게 지옥 같을 줄 몰랐어요. 저는 한 어르신께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 생명을 갉아먹으면 결국 두 분 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신다고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면 이런 간병의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가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보호받아야 할 나이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이것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운 분을 만나시면 자녀분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것 같지만 의외로 반대하거나 껄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 인생 응원해요.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의리 혹은 죄책감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가 뭐든 자녀분들과 사이가 틀어지시면 그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이 됩니까? 박준혁 어르신 이야기예요. 67세 되신 분인데 부인분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나서 등산 동호회에서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셨어요. 취미도 같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선물 같으셨대요. 조심스럽게 명절에 자녀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큰아들이 대놓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러시고 딸은 그분이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꽃뱀 많다던데 이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대요. 박 어르신은 정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내 인생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나 싶으시면서도 또 한편으론 자식들 마음도 이해가 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대요. 결국 박 어르신은 눈물을 머금고 그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선생님, 새로운 사랑도 좋지만 저는 피를 나눈 내 새끼들이랑 등 돌리고는 못 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애들이랑 멀어지면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게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황혼의 로맨스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와 새로운 사랑, 둘 다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해요. 6번째는 자유와 독립성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65세가 넘으시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만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예요. 자녀분들 다 키워서 출가시켰고, 치열했던 직장 전쟁터에서도 은퇴하셨고, 사회적 의무나 책임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셨잖아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도 누가 뭐라 안 하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으면 훌쩍 떠나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려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시기죠. 근데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시면 이 날개가 꺾이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어디 가실 때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점심 메뉴 하나 고를 때도 상의해야 하고 상대방 스케줄에 내 시간을 맞춰야 하고 젊었을 때는 이런 구속이 사랑의 증표 같아서 달콤했지만 평생을 의무감 속에 살아오신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실 수 있어요. 정해철 어르신 이야기예요. 75 세 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꿈꿔오신 버킷리스트가 있으셨어요. 배낭 하나 메고 전국 일주도 하시고 싶으셨고 예전에 못 만난 옛 친구들도 찾아가 술 한잔 기울이고 싶으셨고 근데 새로운 분을 만나시면서 이게 다 물거품이 되셨어요. 그분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고 낯선 곳을 두려워하셨거든요. 정 어르신은 처음엔 사랑하니까 맞춰줘야지 하고 여행 계획도 취소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시고 집에서만 지내셨는데 점점 가슴속에 우라가 치미시더래요. 선생님, 화가 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내 인생이 내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평생 가족 위해서, 회사 위해서 나를 지우고 살았는데 나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나 했더니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나 싶어서요.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해요. 혼자여도 친구분들 만나실 수 있고 동호회 활동하실 수 있고 가족들이랑 왕래하실 수 있어요. 연결은 유지하되 내 시간, 내 공간, 내 결정권은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지 한번 잃어봐야 뼈저리게 아세요. 자, 여기까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6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건데요.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게 건강에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65 세가 넘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자라오시면서 나름의 가치관, 생활 방식, 취향, 고집 이런 온기와 나이테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고유한 향기죠. 근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면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이 단단한 나무를 억지로 구부려야 할 때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내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안 듣고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나는 매운 음식이 좋은데 상대방 위장 때문에 싱겁게 먹는다거나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왜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게 살고 있지?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의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노년에 겪는 자아 상실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종우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혼자 있을 때 외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나를 바꾸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나를 보는 게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진짜 무섭고 외로운 거였어요. 이 나이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시면 다시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황해도 다시 돌아올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의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게 가장 위대한 노년의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저는 65 세 이후에 절대 연애하지 말라, 혼자 늙어 죽어라, 이런 악담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셔서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세요. 다만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혹은 막연한 외로움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결코 실패한 인생이나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고고한 백조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추천드릴게요. 요즘 서구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인데 바로 따로 또 같이 리빙 어파트 투게더라는 방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되 같이 살지는 않고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지내시면서 주말이나 보고 싶을 때만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나의 소중한 개인 공간과 생활 리듬도 지키시고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도 피하시면서 동시에 외로움도 달래고 연애의 설렘도 누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지혜롭게 연애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선생님, 이게 딱 좋아요. 밥 해줄 필요도 없고 빨래 해줄 필요도 없고 만날 때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연인처럼 즐기고 헤어지면 편한 내 집에서 푹 쉬고 서로 부담도 없고 구속도 없어서 오히려 더 애틋해요. 이렇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65세 이후의 삶, 노년의 욕구를 채워가는 과정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사회가 어떤 시선을 보내든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좋으시면 당당하게 혼자 사세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진정으로 행복하시면 신중하게 함께하세요. 다만 그 선택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남들 눈치나 체면 때문인지는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비바람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껴주는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